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받아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직 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자는 중도 입사자가 되는 거라서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있던 계속 근무자와는 연말정산을 할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계속 근무자는 2021년 12개월 전체가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지만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가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12월 한 달이 되는 겁니다. 이직한 분이 2021년 1년 동안에 새로 입사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다른 직장을 다녔었다면 예를 들어 2021년 동안 1월에서 3월까지는 다른 직장을 다녔었다면 12월 한 달치로만 연말정산을 끝내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2월 한 달치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2월 한 달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연말정산 때 본인이 신청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여러 공제 항목들이 12월 한 달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이대로 연말정산을 끝내버리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3개월 동안 원천징수됐던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퇴사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퇴사자들은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해서 그 결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미 이전 회사에 대한 정산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 다시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건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서 매년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큽니다. 퇴직 연말정산 때는 퇴사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끝내게 됩니다.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듯이 회사 그만둘 때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 개인적인 증빙서류 빨리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퇴직 연말정산 때는 퇴사자 본인 인적공제, 월급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도만 공제 적용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산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월세액 등등의 개인적인 공제 항목들을 모두 공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보다 과세 표준이 더 높게 잡히게 되고요. 당연히 더 많은 소득세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게 결정되는 소득세 때문에 퇴직할 때 마지막 월급은 종종 반토막 나곤 하고요. 이렇게 약식으로 처리된 퇴직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내버리고 마는 셈이 되고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이직 전에 다니던 회사 근무 기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던 기간에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도 모두 연말정산에 적용해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면 이 서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왜 내야 하는지 바로 감이 잡힐 겁니다. 회사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은 홈택스만 이용해도 연말정산을 문제없이 끝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회사 직원들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직원들 명단을 등록해 두면 등록된 직원들은 홈택스에서 본인의 간소화 자료 조회만 끝내면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경우를 이 홈택스 등록 화면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3월까지 기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12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로 볼 거고요. 급여는 계속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 직원을 등록할 때 근무 기간은 12월 한 달로 입력하고 한 달간의 급여 총액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 세액 등을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직원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으면 연말정산 담당자는 추가로 이전 직장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해서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 총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납부한 소득세 등을 이 등록 화면에서 종전 직장 내용으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이 직원의 이전 직장 내용이 현재 직장 내용들과 합쳐져서 이직한 직원 입장에서는 1년 중 전체 근로기간인 4개월 동안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중도 입사한 직원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전 직장 내용을 등록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직 후 기간만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직원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 건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이직한 본인이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전 직장, 현재 직장 내용이 모두 포함된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본인 은행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이 영상 뒤에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직이 흔해지는데요. 이직할 때 근로소득세 손해보지 않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